예, 오늘 이제 4월 1일 목요일 날 2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서부터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슬라이드 테마부터 공부해 볼 겁니다. 슬라이드가 뭐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해봤었어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 세월이 지나서 우리 나이가 학창 시절 때 시정각 교실에서 환등기를 통해서 봤던 내용들. 그때는 이제 칼라로 봤던 거죠. 그렇죠? 주변을 꺼멓게 만들어 놓고 환등기를 통해서 이제 개구리 해부한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걸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즘 이제 빔 프로젝트를 틀어놓고 그냥 뭐 교실에서 수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학실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슬라이드 이제라고 하는데 파워포인트에서 말한 슬라이드는 그냥 화면 하나를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메모장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노트패드야. 그냥 뭐 화려하진 않아요. 메모장은요. 그냥 단순히 실행해서 컴퓨터가 고장만 안 나면 메모장은 뚝딱 실행돼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행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이게 성능이 좋으니까 딱 빨리 실행되는 거지 성능이 안 좋으면 오래 실행되거든요. 근데 메모장은 바로 딱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꾸미는 기능도 없죠. 꾸미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파워포인트는 우리 교과서를 보더라도 뭔가 좀 화려하게 꾸미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죠. 한번 보시면 우리 책에 보면은 역사인물 탐구라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 나와 있는데 이걸 해보시면 돼요.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지만 디자인이라는 메뉴를 보시면은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파란색, 녹색, 옛날 칠판 분위기 같은 것도 나오고 요런 색도 나오고 요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얘가 눌려질 때마다 오른쪽에 또 색깔이 살살 변하는 애들이 있어요. 푸른색 계열로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얘를 선택하면은 녹색 계열, 토마토 색깔 계열, 이렇게 오렌지 색깔 계열로 요런 경우도 색깔이 녹색, 파랑, 분홍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좀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밋밋한 것보다는 제일 왼쪽에 두 번째 요거 이제 원래 건데 이렇게 밋밋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꾸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뭐 맛도 좋다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예뻐야 좋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멋있게 글을 써놨어. 그래 놓고 발표를 하면 요심히 내용을 보면 글 내용이 뭐 멋있으면 끄떡끄떡 하겠지만 오자마자 허연 창이 보이고 검은 글씨가 보이면 왠지 좀 멋이 없어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메모장은 그런 역할이야. 그냥 급한 대로 전달하는 용도. 파워포인트는 전달하는데 뭔가 좀 색상을 가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이 세종대왕이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역사인물 탐구라고.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 역사인물 탐구라고 써놓고 이렇게 탐구라고 써놓고 밑에는 뭐 역사연구소 각자 이름 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써보는 거지 이렇게. 역사인물 탐구란 제목을 썼고 밑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얘는 아래쪽에 있죠. 글자가. 얘는 위쪽에 있죠. 그러면 홈이라는 메뉴 가면 기본적인 기능이 있거든. 이 동네에다 놓고 여기 보면 요런 데가 있어요. 여기 어디 있느냐. 이거 줄간격이고 여기 텍스트 맞춤이라는 데 있나 찾아보세요. 텍스트 맞춤. 얘가 아래쪽에 있다고 되니까 중간에다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중간으로 올라갈 테고 얘는 또 여기가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얘도 중간쯤에 놓으면 제목과 부제목이 좀 이렇게 좀 벌어져도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디자인에 가서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 디자인 가서 눌러보면 상관없어. 알아서 다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메뉴상에서 글을 쓸 때는
글자 내용 쓰다가 꾸미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꾸미는 건 사실 나중 문제거든. 디자인에 보면 다 꾸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첫 화면이 끝났으니까 세종대왕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써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새 슬라이드라는 그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 요 그림을 클릭하면 돼요. 요거. 요 화살표 눌러가지고 그 중에 두 번째를 누르는 건데 얘 누르면 그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요거 아니라 다른 거를 하고 싶을 때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겠지만 이렇게 선택이 된 이후에는 무조건 그림만 눌러도 그게 또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자,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다가 세종대왕이라고 쓰시고, 예, 여기다가는 이제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면 되겠죠. 저기 광화문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덕수궁에도 있잖아. 세종대왕 동상 사진 찍어갖고 딱 오른쪽에 붙여놓으면 딱 금방 알아보지. 세종대왕을 말로 쓸 필요가 있을까? 훈민정음 이거 네 글자 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동상 하나 탁 찍어갖고 올려놓으면 그거로 딱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 뭐 세종대왕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죠? 이분의 업적이야 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대략 써놨어요. 이렇게 대략 써놓은 거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오시면은 아까 보시던 대로 이렇게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선 색깔을 바꾸시면 또 전체가 색깔이 바뀌는 거죠. 제목은 이렇게 되고 내용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이 디자인에 가면 제목이 밑으로 가고 그 부제목들이 위로 가는 거는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제가 파란색을 했더니 세종대왕이 밑으로 가고 이야기, 이미지, 업적이 위로 갔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네. 얘가 올라가고 얘가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도 바꿀 수는 있어요? 선생님이 임자잖아, 주인이잖아. 그래요? 파워포인트가 주인공이 아니거든. 우리가 주인공인데 네. 내가 좀 귀찮아해서 이왕이면 이쁜 거 좀 골라볼까 해서 골라본 것 뿐이야. 근데 쉽게 말하면 요즘은 윗도리를 허리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기도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머플러를 목에다 만거나 허리띠로도 쓸 수 있잖아.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맛배기는 한번 보고 갈게요. 보기 눌러보세요. 보기라는 메뉴를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어요. 마스터. 유인물 마스터 말고, 유인물은 이제 배포할 때 쓰는 거고 여러 명한테, 이건 이제 내가 작업할 때 쓰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인데, 여기 보시면 큰 슬라이드가 하나 있고 조그만 애들이 있죠. 이거 부모 마스터라 그래. 페어런트 마스터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칠드런 마스터, 자녀들인데, 아까 요건 첫째, 요거 둘째, 아까 그 새 슬라이드 만들 때 1, 2, 3, 4 쭉 있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거를 보고 있잖아요. 요거. 얘를 밑으로 내리고 얘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리고 얘를 내리면,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내려가야 돼. 이 그림. 요거 부모에 있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부모에 있는 요 그림 이거. 뭐 움직이는 애 있죠, 이거요. 이거를 뒤바꿔 버리면 아래로 내려가게 명령 걸면은 얘가 내려가는 형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배울 게 많아서 아직은 그 어느 정도 배워야 이걸 또 꾸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면 이제 빠져나가고 망쳐놨죠? 실행 취소를 하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행 취소를 하면 이제 돌아오는데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에 가서 이렇게 꾸몄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변했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변했고, 요거 누르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고르는 거지. 쇼핑센터 가서 마음에 드는 옷 있으면 딱 골라서 입는 거야. 근데 허리가 좀 크단 말이야. 그러면 세탁소가 좀 줄이든지 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여기서 해보는 거고, 옷을 직접 디자인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그렇게. 예.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는요 되게 많아요. 종류가. 요런 것도 있고, 에디슨? 이거 메디슨이라는 건데, 메모 테마다는 거 요거 봐봐. 요런 게 두 개가 여기 붙어 있네. 여기는 하나만 붙어 있고, 얇은 거 포스트잇 하나 붙어 있고, 여기는 두 개 붙어 있죠. 왕 포스트잇이. 제목은 여기 있고 부제목이 올라가 있네. 그렇죠?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이건 왠지 저거 느낌인데, 어디 뭐 별 관측하는 느낌도 들고, 우주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미래 인물 탐구 뭐 이런 건 괜찮겠다. 역사 인물은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는 미래 느낌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꿔보는 거죠. 요런 건 뭘까? 얘 느낌, 이온. 요거는 우주 테마. 어린이 테마. 아, 이건 어린이 테마다. 애기들. 느낌이 굉장히 뭐라 할까? 발랄한 느낌이 들어오네요. 지금은 이런 슬라이드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고려청자, 지금 있나 모르겠네. 고려청자는 가나다순에 의해서, 고려청자니까 위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가나다순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가나다순하고 상관없네. 예. 고구려 벽화 그림 같은 것도 있었어요. 고려청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역사인물 세종대왕이니까 고려청자라든지 어떤 그런 과거의 문물에 관한 배경이 싹 나오는 상태에서 보여주면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명언 이런 것도 있고, 슬라이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다가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이거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글꼴들이 있잖아요. 글꼴 이런 글꼴이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글꼴도 있어요. 물론 파워포인트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예. 어떤 글꼴들은 명조로 되어 있는 글꼴도 있어요. 이렇게 명조체로. 여기는 내용이 명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좀 불편하더라고.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예. 그런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고딕으로 돼 있죠? 글꼴이요. 지금 여러분들 나가서 밝은 날에 보시면은 선거 벽보나 많이 붙어 있잖아요. 현수막들이요. 거의 다가 고딕으로 돼 있을 거예요. 명조로 돼 있는 현수막이 없어요. 거의 다. 간판도 그렇고. 이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눌러놨는데, 예를 들어서 홈에 가서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하면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뭐 디자인이 나오죠. 얘는 파란색, 얘는 빨간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슬라이드를 선택했을 때 여기에서 빨간색 있고 오렌지색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는 빨간색이면 얘는 노란색, 얘는 주황색, 얘는 녹색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이 힘들어한대요. 저도 이제 늦게 공부한 건데, 파워포인트는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잘한대나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심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라병 난 사람들한테 이런 배경 색깔로 설명을 해주면 또 어떨까? 오, 이게 낫겠지. 그렇죠. 예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교도소에 이제 초청 가수를 초대해 갖고 노래 부르는 게 나오는데 그 초청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밧줄로 꽁꽁 묶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 죄수들 쫙 있는 데서. 그 듣는 그분들이 얼마나 불편해할까. 그렇죠?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심리학적으로 잘해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좋죠. 그렇죠? 난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예. 우리 작은 애가 파워포인트를 자기 혼자 공부하더니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만들어놨어요. 화면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대. 전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도 그 뜻을 못 알아들어. 지금 성인이 됐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뭐 끄떡끄떡 하겠지만 그 당시 때는 못 알아듣더라고. 선생님이 칭찬해 줬는데 왜 아빠는 야단을 쳐?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뚝딱뚝딱 만들어서 빨리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얘는 그거 만들라고 일주일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던 거야. 방학 내내.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고 네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수행평가 몇 점이라고. 100점 만점에 뭐 10점인가 20점밖에 안 주는데 거기에 얘는 목숨을 걸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이제 주고 오고 가고 했었어요. 자,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렇죠?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그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라고 누르면 이제 쫙 발표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화면이 넘어가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키를 누르거나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백스페이스나 페이지 업키 아니면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리면 위로. 사실 여기도 있어요. 마우스를 싹 움직이면 여기에 왼쪽 오른쪽 가는 화살표가 있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아니라 F5번 키를 누르면 이제 화면이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싹 움직여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 보이잖아요. 그 왼쪽 밑으로 가면 이전으로 가라 다음으로 가라가 있거든.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건 알겠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요거 눌렀어. 이전 이렇게. 대학 교수님도 이렇게 강의하더라고. 컴퓨터 과학과 전자계산학과 교수님들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음 이거 누르고 있더라고. 하기야 그분들은 파워포인트 모르지. 연세가 좀 있으신 교수님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조교가 만들어준 거 이제 발표만 하는 거겠지. 사실은 그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강의는 저희들이 나가요. 대학에.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뭐 이전으로 가고 거기 보면 연필 모양이 나오면 연필 모양으로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뭐 펜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뭐 동글뱅이도 표시하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밑줄 쫙 뭐 이렇게 첨삭 강의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ESC 키 눌러서 빠져나오면 얘를 그대로 유지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물어보면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 상태로 저장을 해서 게시판에 올려놔요.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중요하다고 밑줄 쳐준 거니까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봤던 그런 기억들이 저희 때는 없었지만 제가 강의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했죠. 그런데 제가 왜 슬라이드 쇼를 했냐면 화면이 넘어갈 때 그냥 맹숭맹숭 넘어갔죠. 예를 들어 얘가 뭐 뺑그르르 돌면서 넘어간다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창문이 열리면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배워요. 그게 전환 기능이에요. 전환 기능. 밀어내기 이렇게 당기기 어떤 거는 덮기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재미난 건 많아요. 여기에 되게 많아요. 비행기 기능 비행기 휙 날아가 종이 비행기 날아가듯이 휙 날아가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제 배울 건데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이 글자가 막 움직일 때가 있어. 화면이 아니라 글자 요소들이. 글자 요소들이. 그걸 애니메이션 기능이라 그래요. 애니메이션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이 글자는 화면에 소속된 애기 때문에 화면이 통째로 움직입니다. 그건 어떤 명령으로요? 전환. 이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소리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강의하실 때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들 제작을 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컴퓨터 강의하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런 교환을 잘 안 만들지만 다른 학과 선생님들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예쁘게. 타이머 같은 것도 그런 저장이 되나요? 지금 타이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기능 뭐 비행기든지 하면 네. 2페이지에 3페이지를 넘어가잖아요. 예. 그거를 시간을 한지 아니면 그냥 내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오, 맞아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이거를 내가 직접 시간 되면 마우스 버튼 리모컨 같은 거로 딱딱 눌러가면서 전달이 돼도 하지만 네.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넘어가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 시간 주는 게 있어요. 화면 전환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화면이 전환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주는 거야. 만약에 1초가 2초 지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끔 명령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지나면 넘어갔죠? 저 아무것도 안 건드렸잖아요. 여기 2초. 여기 1번 슬라이드 2초. 2번 슬라이드는 다음 시간 후가 지정되지 않았잖아. 그런데 마우스를 클릭할 때라는 걸 해제해버리면 슬라이드 쇼를 했는데 다음 화면 넘어가야 돼. 마우스를 막 눌러봤자 안 넘어가죠, 지금요. 예, 그때는 스페이스바 누르면 넘어가지. 마우스로 실수할까봐. 이런 기능들도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뭐라 할까?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레이션 준비를 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녹화를 아예 해버리는 거야. 목소리를 더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5분짜리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슬라이드는 막 15개 정도로 해서 5분짜리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안에 내용을 막 집어넣고 나서 화면 전환 기능, 애니메이션 기능 이런 거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시간을 세팅할 수가 있대요. 그거를 우리는 예행 연습이라 그래. 예행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많이 만들어서 제 목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쪽 기관의 직원들 목소리를 쓰는 게 좋지. 예전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인기 많으신 성우분들 있잖아요. 성우분들. 이분들을 더빙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돈 있으면 하세요.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성우분들 있죠? 옛날에 뭐 최진실 씨 목소리 내시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방송에서 많이 유명했던 그런 이제 성우분들은 1시간 사용료가 1,000,000원이에요. 요채석 씨 같은 경우는 하루 출연료가 1,000,000원인가 그러죠? 요채석 씨가. 또 이제 뭐 코너 하잖아요. 하루 종일 촬영하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몇 주 동안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루 촬영하는데 그분 출연료가 1,000,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우 뭐 이런 분들은 1시간 더빙 1시간. 돈 얘기하면 마음 아파. 예, 그런 것도 돼요. 다 돼요, 여기에. 예, 전환이란 길인데 가보면 소리를 내게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따로 설명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사람이 막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가 집중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몇 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질까? 유치원생들은 5초가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냥 앞에서 계속 재롱을 떨어야 보든지 말든지. 아기들아 뭐하니? 라고 했으면 애들은 다 혼자서 따로 놀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좀 집중력이 높아지죠. 성인들은 15분.
15분 동안 집중하다가 그냥 딴 데를 보게 돼요. 요즘은 또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라도 띠릭 오면 쳐다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중을 잘하는 사람도 15분을 넘기기 힘들대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면 15분이 지날 때쯤 되면 여기다 소리를 넣어요. 어떤 소리를 집어넣을까? 이런 박수 소리를 한번 넣어볼까? 여기 스피커를 좀 켜보고 할게요.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제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막 박수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딴 거 하다 말고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강의하신 선생님이 이제 엉뚱한 소리 해야지. 내가 이렇게 잘했나? 컴퓨터가 알아서 박수를 치네?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때 또 집중을 하게 되겠지. 그렇게. 그런 기능들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배우실 때는 그냥 기능적인 것만 배우시는 건 재미없어요. 그래, 얘를 이용하면 뭐가 어떤 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지. 근데 계속 수업 시간에 그것만 생각하면 또 재미없잖아. 자, 지금 배경 스타일을 변경하는 과정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요 디자인에 가서 요 녹색 계열 좋고 이런 거 파란색 좋은데 이거 말고 또 좋은 건 없을까? 뭐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배경 서식이라고 있잖아요. 배경 서식. 오른쪽 끝에 배경 서식이라고 있죠?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서식이란 말이 뭐예요? 서식. 요 서식. 서식은 꾸미는 기능을 서식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거 블럭을 잡든지 아니면 뭐 이 글자를 이렇게 우리 아래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 했어요? 얘를 위에다 놓고 아래다 놓고 중간에 놓고 이런 거 했었죠? 이걸 다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꾸미는 거.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공서체 뭐 몇 포인트로 바꾸기 이런 거 우리 많이 해본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꾸며야 되는데 이 배경을 꾸미겠다 이거 배경. 여기 색깔이 있는데 색깔을 여기 가서 색깔을 넣어보면 색깔이 들어갔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색깔이 잘못 넣으면 이 제목이 잘 안 보이지 제목이. 이 제목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색깔을 칠했어요. 그럼 뭐 얘만 노란색이죠? 그럼 이쪽에 가서는 또 색깔을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가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모두 조형 누르면 똑같이 가는 거고. 밑에. 근데 이거는 잘 보고 하셔야 되는 게 배경색하고 글꼴색하고 보색 관계가 돼야 되거든. 빨간색 바탕에 빨간 글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얘는 좀 보일만 한 것 같았는데 밑에 있는 부제목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럼 일일이 다 꾸밀려면 어려우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꾸며야 되고 간단한 것만 해서 꾸며보는 거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다른 거 고르시면 되지 뭐 이렇게 바뀌시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16쪽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제도 뭐 해갖고 제목과 부제목 입력하는 내용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N. 컨트롤 N이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잠깐 써들었는데 제가 뉴. 네, 컨트롤 N. 뉴 새로 만들기. 네. 컨트롤 S 하면 세이브 저장하기. 컨트롤 O 오픈 불러오기 이런 것들.
자, 그랬더니 본래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요 하얀색 화면 클릭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컨트롤 N 누르면 바로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국민연금 보험제도 국민건강, 여기는 http 이게 뭐야? HIS 자, 밑에 이제 도메인이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글자에서 엔터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밑줄이 쳐져요. 아까는 여기가 밑줄이 없었는데 엔터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 글자를 쓰려고 이대로 두면 괜찮은데 다른 글자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밑줄이 쳐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이퍼링크라 그러거든요. 인터넷처럼. 그럼 이게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얘 눌렀을 때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냥 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보던 마크 보이네.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것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우리 회사에서 밴드를 하나 운영합니다. 뭐 인스타그램 운영합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런 도메인들을 연결해 가지고 링크를 걸어주면 클릭하면 넘어가죠. 그렇죠. 예. 근데 그냥 글자로만 보일 때는 요거를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제거하면 글자로만 남아요. 하이퍼링크 어디로 전환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한 10개 슬라이드인데 목차를 만들어서 뭐 누르면 세 번째 슬라이드로 가라, 일곱 번째 슬라이드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자체적으로도. 엑셀도 돼요. 파워포인트 되고 아래 한글도 다 돼요. 하이퍼링크 기능은. 자, 이제 새 슬라이드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건강보험 특성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내용 적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인 부담 능력 균등한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 글자 몇 세 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너무 비어있다. 그렇죠. 지금 글자 연습하는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를 이제 도형으로 만들면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도형으로. 동글뱅이 3개 딱 넣어서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서 의무적인 보험 가입 뭐 해갖고 그 다음에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를 보여주면 보기 좋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래요? 디자인에 가서 아까 보던 거 이런 거 하라는데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꾸며보라는 얘기지. 책에서는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배경 서식에 들어갔는데 근데 얘는 아까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슬라이드는 색깔을 어떻게 바꿔? 이거로 바꾼다고? 이거로 바뀌면 다 바뀌잖아. 패턴도 여기서 우리가 꾸밀 수가 있고요. 뭐 색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하세요. 예. 어떤 애는 없어요. 다른 게. 얘는 지금 4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4가지가 있었는데 더 재미난 것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이걸 골랐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골랐는데 여기 밑에 화살표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가 있단 말이에요. 화살표. 이 화살표로 가보면 색깔을 나는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가겠다, 노란색 계열로 가겠다, 귤색으로 가겠다,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배경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글꼴도 있어요. 글꼴도 나는 맑은 고딕이 아니라 엽서체로 갈 거야. 그럼 엽서체로 가는 거예요. 글꼴이 바뀌어요. 글꼴이. 글꼴도 바꿀 수가 있어요. 맑은 고딕이란 글꼴을 많이 쓰는데 맑은 고딕 말고 나는 휴먼 매직체를 쓰겠다라고 하면 휴먼 매직체가 돼요. 물론 가장 보편적인 글꼴 중에서는 맑은 고딕이 제일 좋아요. 색깔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글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 들어가서 색상을 회색조로 간다거나 아니면 파란색 계열이나 청록색 계열이나 녹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색깔이 여기 위에는 네 가지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 이거 말고 내가 직접 다 뜯어 고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마스터라는 작업을 따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좀 고치자 이런 거지. 잠깐만 홈에 가서요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서 컨텐츠 2개 한번 눌러보세요. 컨텐츠 2개.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이 17쪽에 나와 있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제도 종류와 도입 효과라는 두 가지 항목을 양쪽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여기다가 제도 개요라고 쓰고 아래에다가는 제도 종류라고 쓰고 옆칸에다가 도입 효과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두 칸에다가 따로따로 쓰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글자가 너무 작아져. 글자가 작아져요. 물론 글자를 크게 하면 되지 뭐. 이건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졌지만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얘를 왼쪽에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글자를 크게 하면 커지죠.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슬라이드를 많이 써야 돼. 많이. 그럼 이런 슬라이드 나올 때마다 글자 크기를 위치를 다 바꾸려면 힘들잖아요. 그걸 동일하게 만드는 게 마스터란 작업이에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샘플 한번 열어볼게요. 샘플이 이 안에 없잖아요. 저는 이제 샘플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이제 컴퓨터에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는데 D 드라이브 가보면 저는 이정민 훈장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은 각자 이름을 쓰시는 것보다는 우리 과정 이름을 쓰는 게 좋겠죠. 컴퓨터 실무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자,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교재를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2010에서 사용하던 예제하고 2016에서 사용한 예제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 이제 1차 시, 2차 시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거든. 에너지 통계 발표 뭐 2010으로 열리고 앉아있네. 지난 시간에 우리 글 쓴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꾸며보는 것 같은지 이런 샘플들 하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보려 그래요. 우리 교재에 뭐라고 써있나 하나 읽어볼게요. 인터넷 먼저 실행하시고요. 표지 한 장 넘기시면은
교재에서 사용하는 실습 파일 및 완성 파일은 교학사 홈페이지에 있대요. 여기다가 교학사라고 검색하세요. 교학사. 여기서부터 막히더라고, 교학사는. 그거를 눌러가지고 그냥 안전하지 않은 거로 이동하겠다고 누르시면 들어가요. 크롬이 좀 까탈스러워서 그래. 자, 그러면 여기 IT 기술 수험서라고 있어요? IT 기술 수험서. 예. 아까 여기 도서 자료가 있던데, 도서 자료. IT 기술 수험서 밑에 도서 자료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검색을 할 거야. 뭐라고 검색하냐면 정보와 실무라고 검색해 보세요. 정보와 실무. 여기 검색창에다가 밑에 검색창이 또 하나 있잖아요. 여기 아까 IT 기술 수험서 밑에 도서 자료라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도서 자료도 종류가 쭉 나오는데 제목 여기다가 정보와 실무라고 써보시고 검색하시면 한 7권 정도 나올 거예요. 7개 정도가. 그러면 우리는 엑셀 2016하고 파워포인트 2016 예제 파일 아닙니까? 오른쪽에는 이거 누르시면 되지. 이거. 자, 이거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이거. 얘하고 얘 누르시면 돼요. 이거 2개. 이거 누르시면은 알아서 저장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저장 명령을 거시면 돼요. 저장 명령을 걸면 되고요.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다운로드 2개가 됐는데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서 폴더 열기를 누르면 폴더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렇죠? 폴더가 열려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잘라내기해서 오려두기 해가지고 그럼 2개를 어떻게 잡느냐?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하면 돼요.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하면 2개가 되거든요. 얘 클릭했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클릭을 하면 2개가 되거든. 얘를 잘라내기, 저 위에 있는 메뉴판에 잘라내기라든지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를 해가지고 어디로? 여러분 D 드라이브 있잖아요. D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우리 컴퓨터 실무라는 폴더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오른쪽 버튼을 붙여넣기 해야지. 이렇게 붙여넣기 한 거를 어떻게 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각각 파일명 폴더명으로 각각 파일명 폴더의 풀기, 각각 파일명 폴더의 풀기를 누르셔가지고 각자 풀어야 돼요. 얘를 압축을 풀어야 된다고. 그 D에다가 일단 폴더를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D 드라이브에다가 컴퓨터 실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드시라고. 오른쪽 버튼 누르든지 아니면 새 폴더라고 있네 위에. 네, 여기다가 컴퓨터 실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잘라내게 했으니까 폴더 만들고 나서 글로 폴더 열어서 붙여넣기 하면 들어와요. 이제 USB 메모를 여러분 드릴 텐데 얘를 꽂으면 하고 이렇게 열려요. USB 메모를 꽂아서 이게 열리거든 이렇게. 그럼 이 컴퓨터 실무라고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내기라고 있어요. 보내기.
근데 없다. D 드라이브가 없다. 젠장. 입에서 욕 나온다. 이렇게 하세요. 얘를 끌고 D 드라이브라고 보이죠? D 드라이브. 얘를 끌고 이렇게 딱 놓으세요. 여기다 뒤에다 끌고 이렇게. D 드라이브다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이거 재방송하기 힘든 방송인데 잘 보세요. 얘를 꽂으면 딱 이렇게 두 개가 보여요. 컴퓨터 실무하고 음평이. 그 왼쪽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럼 컴퓨터 실무라는 얘 있잖아요. 얘를 요 왼쪽 D 드라이브라고 보이잖아요. 요거 D. 네. 요거다 이렇게 쓱 갖다 놓고 놔. 이렇게 띄워. 얘가 복사 같아 그냥 알아서. 끝난 거야. 근데 이거를 또 하면 얘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이래.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제 가다가 있는데 덮어쓰기 하지 말고 건너뛰기 하시면 돼. 한거 또 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D 드라이브에 이게 컴퓨터 실무란 폴더가 생기면서 이 안에 예제가 쫙 들어있을 거예요. 아까 몇몇 분들은 제가 다니면서 D 드라이브에다가 컴퓨터 실무라는 폴더를 안 만들고 그냥 압축을 풀어드렸거든요. 그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또 하셔도 상관없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콕 잡아 빼면 돼요. 우리 이제 압축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다 풀고 폴더 만들어서 여러분 D 드라이브에 다 보관했지 않습니까?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얘를 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기에서 내 컴퓨터 파일에 가서 여기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면 좋은데 우리 지금 이제 이게 3차시예요. 3차시. 그럼 여기에 있는 역사인물 탐구라고 하는 거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면 좋은데 다른 버전으로 열리죠. 이거 2010으로 열렸잖아요. 우리 강의실은 2010도 있고 2016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상시 보통 댁이나 직장에서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열리지만은 우리 강의실에서는 반드시 파워포인트 2016을 먼저 실행해 놓고 여기에서 파일에 가서 같이 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가지고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여러분 D 드라이브 그냥 열리는데요? 그래서 3차시에 있는 역사인물 탐구라는 걸 열면 돼요. 아 물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이 제자리에 와서 앉으면 그렇게 열리면 안 되잖아 또.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자 보세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열리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원래. 근데 또 어느 팀은 얘를 더블 클릭하면 2010으로 열려야 될 때가 있거든. 어디는 2016으로 열려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열려면 내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불러오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학습이니까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대답이 시원찮은 걸 봐서 못 열었나 보다. 자 여기 와서 클릭하면 이렇게 열리자.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요런 거로도 해보고 저런 거로도 해보고 요렇게 이쁜 거 골라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 이게 어떤 테마죠? 주요 이벤트 테마? 열었는데 자연 디자인으로만 나오잖아. 이렇게? 저기 편집 사용이라고 위에 걸 눌러야 돼. 노란색. 참. 제 화면하고 그냥 달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파일에 가서 열기를 누르면 해서 해당 파일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US 메모리에 예전에 제가 집에서 다운로드 받아놓은 걸 작업하다가 US 메모리 담아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거는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놓으신 거 있잖아. 압축 풀어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위에 노란 띠가 하나 생길 거예요. 위에. 그걸 꼭 눌러주셔야 돼. 사용하겠다고.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찾기도 힘들다. 이건가 보다. 베를리냐? 베를리냐? 베클리냐? 요렇게 생긴 애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는 요렇게 하라는 얘기죠. 요렇게. 얘만. 이것도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동일하게 작동되지 않아요? 예,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중에 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쉽게 말해서 난 색깔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첫 번째 슬라이드만 색깔을 바꾸고 싶다는 거지. 그럼 얘를 클릭하면 다 바뀌니까 바꾸고 싶은 애를 오른쪽 눌러가지고 여기에만 적용해라. 여기에만 세 번째 거 선택한 슬라이드 적용해라 그러면 얘만 바뀌는 거야. 특별한 건 아니죠. 그렇죠. 아까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냥 요렇게 다 한꺼번에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슬라이드는 요 분홍색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선택한 슬라이드에 적용해라 그러면 딱 요거만 요 분홍색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애 빨간색, 빨주노초, 파란 뭐 다 색깔 슬라이드마다 색깔 다 다르면 보는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어린이 같으면 명랑한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거든. 심적으로 뇌질환이 있거나 이런 불편한 친구들은요 색깔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어떤 거에 다 노란색, 녹색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색깔이거든. 빨간색, 검은색 이런 거 함부로 안 쓰거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경우도 그냥 주로 제목만 색깔을 달리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본문은 가장 안정적인 색깔을 쓰시고 제목만 약간 튀는 색깔을 쓰는 거는 불편하진 않아요. 자, 국가문화유산이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국가문화유산 세 번째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쭤볼게요. 문서가 뭐예요? 문서 표현한 것이죠. 표현한 것. 글로 표현한 거 아니고 표현한 거예요. 생각을 표현하든지 뭔가를 의사 내용을 표현한 것을 문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 문서. 컴퓨터 문서에는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한글로 만든 거, 엑셀로 만든 거,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뭐 포토샵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그 뭐야, 캐드, 건축 설계나 의상 설계 이런 거로 만든 거, 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컴퓨터 문서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잡지도 문서고요, 신문도 문서고, 메모한 것도 문서고, 팩스 받은 것도 문서고. 근데 팩스는요, 팩스 용지는 아시다시피 색깔이 열에 의해서 변환되거든요. 그래서 팩스는 꼭 일반 용지로 복사를 해서 원본은 파기한다 그래요. 똑같이 하나 복사해 놓고 원본은 색깔이 변하면
고쳐 쓸 수가 있거든.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카드 신용카드 쓰고 나면 그 내역서 종이 주잖아요. 그랬죠. 그거를 손톱이나 이런 거 싹 한번 비벼보세요. 연필 같은 거를. 그러면 열이 나면서 떠먹게 변하거든요. 예, 열전사라서.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쓰던 거 이런 것들. 이게 다 문서예요. 청사진? 요즘은 청사진 보기가 어려운데 건물 같은 거 이제 짓는다 그러면 앞에다 뭐 그려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감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문서예요. 근데 내가 말로 한 거, 이건 문서가 안 돼. 그거 어디다 보관해 둬야 돼. 기록을 해놔야 돼. 종이에다 적어 놓든지, 녹음을 했든지, 테이프를 보관하든지 하여튼 간에 뭔가 매체 기록이 돼야지. 매체 기록이 돼야지. 이게 이제 문서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우리 이제 글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글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글로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아는 게 한글, 영문, 숫자, 기호, 특수문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일본어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중국 물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글자도 있고 뭐 이런 외국어도 있겠죠. 그렇죠. 예. 외국어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외국어 아는 게 없어서 그냥 한글, 영문 요것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말로 설명돼 있으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여기다 숫자를 1, 2, 3 쓰면 1, 2, 3이 되는 거고. 지워라 그러면 지우는 거고. 그렇죠. 지우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하고 백스페이스 키. 커서를 기준으로 딜리트는 백스페이스는 왼쪽 거 방향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 왼쪽 글자를 지우는 거고 딜리트는 엔터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 거 지운다고 보시면 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빈 칸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삽입이죠. 삭제가 아니라. 예. 그런데 영어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A, B, C, D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겠지. 대소문자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특수문자, 키보드에 없는 글자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특수문자는 입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거. 이건 어려워요.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 목록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 목록 중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영어로 W로 시작하거든요.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그룹에 가보면 문자표라고 있어요. 문자표. 메모장 밑에 문자표라고 있거든요. 이 문자표를 실행을 해서 여기에서 글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글자를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걸 이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얘를 복사해 갖고 여기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여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 야, 이렇게 해서 쓰려면 힘들어. 근데 이 글꼴 중에요. 굉장히 재미난 글꼴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고딕체, 명조체 이런 거 말고요. 영문 글꼴 중에 영문 글꼴이 위에 있고 우리말 글꼴이 아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글꼴 위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웹딩스라는 글꼴이 있어요. 윙딩스라는 글꼴도 있어요. 웹딩스 밑에 윙딩스 2, 윙딩스 3 같은 아주 특이한 글꼴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쓰는 글꼴 중에 그런 글꼴을 하나 선택하고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뭐가 붙는데 이상하게 붙어요. 왜냐면 얘가 지금 그 글꼴이 아니라서 그래.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이 글꼴 자체를 쓰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얘를 복사를 해서 얘를 선택하면 밑에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라면 붙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여기 책 펴놓은 거를 복사했잖아요. 이 기호가 붙었잖아요. 이 기호가 붙었잖아요. 이게 왜냐면 글꼴이 안 맞아서 그래. 이게 윙딩스란 글꼴로 가면은요 똑같은 글꼴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또 엉뚱한 가위로 나온다. 얘가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엑셀에서는 잘 되는데 파워포인트가 안 먹더라고. 그래서 얘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문자표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얘가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힐튼조튼 써야 돼. 두 번째,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문자표를 한번 볼 거예요. 자, 파워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삽입에 가면 기호라고 있어요. 기호. 여기도 윙딩스가 있어요. 여기 윙딩스가 있다고. 여기 전화기 모양 윙딩스 3나 윙딩스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삽입을 하면 여기에 들어갈걸? 이제 똑같이 들어갔지. 원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글꼴 있잖아요. 이 글꼴. 맑은 고딕이란 글꼴에 가보면 여기 기호들이 있는데 이 기호들이 있는 걸 찾아 쓰려면 별로 안 이쁘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글꼴 중에 윙딩스, 웹딩스 이런 글꼴이 있다 그랬잖아요. 웹딩스 이런 거. 이건 뭐야? 이런 거. 뭐 재미난 글꼴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기호들. 요런 거미줄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거는 어디에도 못 찾아. 요런 걸 사용하는 걸 보면 좋죠. 웹딩스, 윙딩스, 윙딩스 2, 윙딩스 3. 예. 여기 가면 웹딩스 그 다음에 윙딩스 윙딩스 2 윙딩스 3 요 정도만 여러분이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기 모양이라든지 이런 폭탄 기호 같은 거 집어넣으면 폭탄 기호가 들어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 예.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다양한 기호는 있어요. 세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우리말에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기역에서 히읗,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돼요. 쌍지읒은 제외. 중에서 하나를 입력하고 두 번째, 한자 키를 누른다. 세 번째, 탭 키를 누른다. 네 번째, 마음에 드는 기호를 선택한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세 번째 걸 우리 많이 쓰는데, 자, 미음. 우리말 중에 하나 눌렀어요. 자음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한자 키. 그 다음에 탭 키. 키보드 왼쪽에 탭 키 있잖아요. 그럼 쫙 펼쳐지거든. 그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는 거예요. 책에서 말하는 게 이 얘기야 지금. 미음자 누른다. 한자 키 누른다. 탭 키 누른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내가 미음자 눌렀다가 미음자가 이렇게 시커멓게 가 있잖아요.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야 완성이 된 건데 이 상태에서는 한자 키 눌러봤자 의미가 없어요. 꼭 이렇게 미완성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눌러야 돼. 그런데 지금은 일로 안 넘어오는 이유가 요 기호가 분리가 돼야 되죠. 원 글자랑
국가문화유산 다음에 미음이 딱 붙어버리니까 앞에 있는 국가라는 한자를 먼저 우선시해서 찾아가고 있더라고. 우리 책에도 보면 한 칸씩 띄웠죠? 18쪽 한번 보세요. 여기 사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앞에는 그냥 써도 되는데 뒤에는 한 칸 띄지 않으면 절대로 기호가 안 들어가거든. 그리고 우리말을 사용할 때 기호가 붙으면은요, 사이 한 칸 띄워주는 게 원칙이에요. 자, 리을 같으면 어떤 게 있나 볼까요? 리을? 자,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리을. 리을은요, 이런 게 많아요. 단위. 이런 단위.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히읗은 이건 뭐야? 알파와 오메가 뭐 그거 같은데? 알파와 오메가라 뭐 이런 거? 니은은 괄호 글자들. 괄호 이런 거. 이런 기호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윈도우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문자표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불편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해주는 문자표 삽입에 가면 뭐가 있다고? 기호. 이제 기호라고 하는 기능인데 여기서는 기본 글꼴에서 찾는 기능, 기본 글꼴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 웹딩스나 윙딩스나 윙딩스2, 윙딩스3에서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좀 독특한 기호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1번은 왕 어려워. 귀찮고. 두 번째는 그나마 숙달이 되면 괜찮은데 이것도 조금 초보자들한테는 불편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말이 들어있는 우리말 윈도우잖아요. 영어 윈도우가 아니라 일본어 윈도우가 아니라 한글 윈도우잖아요. 우리말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야. 그래서 기역에서 히읗 14글자 하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은 안 되더라고. 18가지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를 누르고 탭키를 누르면 아무래도 미음자가 기호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하트, 클로버, 화살표 이런 것들. 리을은 단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쌍기역 이런 것들은 뭐 외국어들 나올 거예요. 쌍기역 누르고 한자키 누르면 이게 뭐야? 몰라. 쌍니은이 아니지. 쌍디귿. 쌍디귿은 가타카나 히라카나 그건가요? 쌍비읍. 이게 히라카나야, 가타카나야? 아까 거랑 이거 거랑 저기 건너 마을 동네 것 같은데. 쌍시옷. 이건 저기 잘타 스키 뭐 이런 그 무슨 스키 잘하는 동네 있죠? 러시아 말. 나쁜 놈의 스키 이런. 그 외국어들 쓰는 거예요. 쌍지읒은 안 되더라고. 쌍지읒은. 쌍지읒은 안 돼.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요령이 필요하거든. 메모장에서도 돼요. 예를 들어서 디귿 하고 한자키 누르면 뜨잖아. 이렇게 수학 기호들 뜨잖아. 이렇게 인피니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작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기호들이 있죠. 이런 기호들이 있거든. 메모장도 돼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졌다. 이걸 뺐네. 한자를 빼먹었네. 한자. 예. 영어는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게 없는데
한자는 제가 설명드릴 게 좀 많아요. 한자하고 영어는요,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스쿨이라고 쓰면 돼요. 스쿨. 이게 맞는 말이고, 왜 안 써줘? 스쿨 있잖아. 이 스쿨. 이거는 가급적 쓰지 말자 이거지. 로스쿨 그러면 로스쿨 알아듣잖아요. 영어로 로스쿨이라고 영어로 안 써도 된다고. 요즘 베이커리 그러면 알잖아. 그걸 영어로 굳이 뭐 베이커리 해갖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게 기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방송, 언론, 신문, 잡지. 딱 느낌이 오죠? 어떤 건지 대략. 여기에서 매년 정한대요. 그러니까 영어나 한자나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는 쓰고 어디까지는 쓰지 말자라는 규정을 지었는데요. 전 그런 것도 처음 알았어요. 언론 글쓰기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 교수님이 뭐 신문사 편집국장님이세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신문에서는 우리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진행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막 하면 그거를 자막을 달 때도 우리들이 아는 일반적인 단어로 다 바꿔서 자막을 달아주잖아요. 영어로 잔뜩 써봤자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의학 용어들 얘기하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어하고 풀어 쓴 단어 설명이 나오지. 그거는 그렇게 해준대요. 그게 규정을 그렇게 전원대. 예외적으로 오래된 문헌들이 있죠. 오래된 문헌은 예외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어떤 거? 조선왕조실록 이런 원문 같은 거는 우리말로 쓸 필요 없잖아요. 그건 한자로 그대로 써야지. 그리고 옆에서 우리말로 더 달아주면 좋겠지. 오래된 문헌,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승정원 일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의학 용어들. 의학 용어는 영어 사전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잘. 그런 의학 용어들은 예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법률 용어도 예외적으로 한자를 써야 된대요. 그냥 우리말로만 쓰면 못 알아듣는 게 많대요. 뭐 각하 그래갖고 우리들이 예전에 뭐 높은 사람한테 각하 그랬잖아요. 군대에서 대통령한테도 각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법률에도 각하라고 있잖아. 그래서 법률에서 각하한다길래 거기도 왕이 있나? 뭐 누가 높은 사람이 있나? 근데 그 뜻이 아니래잖아. 그건 이제 한자로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도 지켜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컨셉은요, 틀렸죠? 어떻게 써야 돼? 콘셉트 이렇게 써야 돼. 마우스로 블럭 설정합니다. 틀렸죠? 뭐라고 써야 돼? 블록이라고 써야 돼. 블록이라고 써야 돼. 블록. 블럭이 아니라. 그 다음에 워크샵 이것도 틀렸죠? 뭐라고 해야 돼요? 워크숍이라고 써야 돼. 워크숍. 외래어 표기법이 우리나라 말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틀리면 받아보는 사람이 기분 나빠한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말은 틀리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말은. 그러니까는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말 중에 판타스틱해요, 뭐 엘레강스해요 이런 거는 몰라. 그분들끼리는 그게 통용이 잘 되겠지만 그 뭐라고 써야 되나?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 근데 그 분야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언어겠지만 표기를 할 때는 표기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말 맞춤법은 당연히 이거는 뭐 목숨 거 지켜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개양되냐, 뭐 휴게실이냐, 휴게실이냐, 뭐 짜집중이냐, 짜깁기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맞춰주죠. 예를 들어서 짜집기, 짜집기가 아니라 짜깁기죠. 짜집기가 아니라 짜깁기로 바뀌잖아. 짜깁기로. 그거 뭐 트어진 데 꼬매는 거 짜집기 하라고 하는데 세탁소에서 하는 게 짜깁기잖아요, 원래. 그 다음에 개양대. 이게 아니죠. 어이대, 개양대. 휴게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우리말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제가 한자를 한번 바꾸는 연습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종묘를 이렇게 썼겠지. 근데 저 묘자가 완성이 안 됐죠. 완성이 됐다는 거는 커서가 뒤로 가야 돼 완성된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자 키를 누르면 우리말 한자가 나와요. 우리말 한자. 자, 묘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우리말 이렇게 나온다. 우리말로. 우리말이 아니라 우리말 윈도우에서 제공해 주는 거. 음과 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커서가 이렇게 글자가 써서 완성이 되고 나면은 완성이 되고 났을 때 이제 커서가 뒤에 가 있을 때 한자 키를 누르면 이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제 한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말이 완성이 됐을 때하고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완성이 되면은 MS사가 제공해주는 한자 사전이 나오는 거고, 우리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자 한자로 변환하면 우리말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가 나오는 거고. 아래 한글은 안 그래요. 아래 한글은 한글 프로그램이 무조건 다 제공해줘요. 낱글자든 단어든 간에.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안 그렇습니다. 얘가 지금 2016이라서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쓰면 한자키를 누르면 곡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건 우리말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커서가 이렇게 완전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한자키를 누르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MS가 제공해주는 옥편 기능이다. 예. 왜 여기는 안 되지? 대한민국. 왜 이렇게 써? 얘랑 달리 뜨는데? 자, 여기 기능들은 있어요. 근데 그 메뉴판을 한 번 더 들어가서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찾는 거하고 바로 여기서 한자키를 눌렀을 때 찾는 기능하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거든. 그래서 제가 2010을 열어서 보여드린 게 바로 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2016에서는 바로 안 뜨니까는 검토란 메뉴 가서 한글 한자 변환을 다시 눌러야만이 얘가 이렇게 종면이 하고 이런 게 5편까지 나오게끔 하잖아요. 이게 불편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종묘라는 글자를 우리가 이제 한자로 바꿀 때 이거를 우리말로 바꿀 거냐 아니면 병양 표기를 우리말로 쓰고 뒤에 한자를 병양 표기할 거냐 아니면 한자로 병양 표기한 다음에 우리말로 뒤에다 병양 표기를 할 거냐 어떤 걸 할 거냐. 근데 종묘라고 하는 거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아도 한자로 써도 모를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우리말로 써도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아요. 뭐 종묘 제례학 이런 것도 하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종묘 제례학도 작년에 못했죠. 그런 행사 있으면 한번 계속 보러 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였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자 쓰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어 쓰는 거하고 숫자 뭐 어려운 건 아닐 테고 이제 특수문자 가장 중요한 거지. 특수문자가 가장 중요한 거고 외래어는 아까 가타카나 히라카나 뭐 러시아 글자가 나와서 제가 그냥 얘기는 했지만 제가 그 스펠을 못 읽어요. 아 이런 게 가타카나 히라카나구나라는 거는 들어봤으니까 아는데 그 낱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설명을 못 드리는 거고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베트남 말은 어떻게 입력해? 여기 베트남 말로 입력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그럼 이쪽에 언어 입력하는 기능을 베트남어로 추가해줘야 돼.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글자도 들어가요. 2000년 이후에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입력이 다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나라 글자 입력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날짜 입력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한양 전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해서 제어판에 들어가 가지고 나라별 글꼴 입력하는 거 있거든요. 글자 입력하는 거. 거기서 추가해주면 전 세계 언어가 다 들어가요. 2000년 이후에 그거를 국제적으로 표기를 완성했거든.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 어느 나라 말이든 다 알파벳이 들어와서 일본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 사이트에 가면 중국어가 나오고 베트남 말 사이트에 가면 베트남어가 보이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안 보였거든. 봅시다. 낙선제라는 글자를 쓰라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요 글자가 이렇게 됐을 때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말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한자라 그랬고 과거에는 이제 여기서 한자키를 누르면 이렇게 요런 변하죠. 이거 2010이라서 그런 거고 2016에서는 여기에서 한자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자로 변환시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검토 탭에 가서 한글 한자 변화를 눌러야만이 이렇게 예전에 제공해줬던 옛날 버전에서 제공했던 기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 한자 사전이라는 기능을 누르면 이게 음과 훈이 나오죠. 전체 획수가 나오고 부수가 나오고 대신에 이제 우리말 아래아 한글에서는 중국어 발음도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그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과 훈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한자를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공해줘요. 이건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음과 훈도 알아야 되는 게 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는 뭐 부수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아래 한글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얘를 변환할 때 단순히 한자로 변환할 거냐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써놓으면 저게 뭔 뜻인지 그냥 우리말로 써도 알아들을 것 같고요. 단지 요거는 가능할 것 같아. 우리말 옆에다 한자로 병행 표기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요 정도. 이제 창덕궁 이야기. 이것도 디자인을 한번 바꿔놓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놓고 하는 것도. 근데 얘는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제목은 중간에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를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밖에서 올가미를 씌우면 되죠. 아까 제가 파일을 선택할 때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또 선택하면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드래그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파워포인트는 드래그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밖에서 올가미를 씌우면 두 가지가 이렇게 개체가 선택이 되니까 이때 한꺼번에 중간에 놔라 그러면 중간에 올라가겠죠. 왜냐면 마우스 조작이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파워포인트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낙선제란 하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다가 낙선제 그림 한번 찾아서 넣어봅시다.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요.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낙선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낙선제라는 이게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던 크롬 브라우저로 사용하시던 엣지 브라우저로 사용하시던 간에 자, 제가 세 가지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한번 실행해 볼 테니까는요. 한번 보세요. 낙선제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낙선제를 검색하시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미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쓰시고 나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세요. 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썼던 낙선제 이미지고요. 이거는 엣지 브라우저에서 열린 거고요. 이건 크롬 브라우저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크롬 브라우저는 밑에 그 사이트에 있는 그 제목들이 떠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그림만 보이잖아요. 그림만 보이니까 이게 저건지 이게 이건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마찬가지로 그림만 보이죠. 크롬 브라우저는 그림 밑에 창덕궁 낙선제니 뭐 여기 낙선제니 이렇게 밑에 캡션처럼 뜨잖아요. 캡션처럼.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필요하다 할 때 얘를 클릭하면 열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클릭하면 열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클릭하면 열릴 거 아닙니까? 클릭하면 열리죠. 그렇게. 클릭하면 열리죠. 뭐든지 클릭하면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데 잠깐만 낙선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창덕궁 낙선제가 아닌데 이거는? 어디 낙선제? 이거는 어디 화장실이야 뭐야? 낙선제 치고는 너무 초라해 보이네. 하여튼 간에 이제 클릭하면 얘도 열리겠죠. 이렇게 열리는데 네. 자, 이 클릭한 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복사해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를 복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에다 놓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잠깐만 왜 이렇게 작아? 이미지 복사 컨트롤 V 어디 갔어? 이게 낙선제라고? 왜 이래? 낙선제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를 복사 컨트롤 V 이제 들어오네. 아까는 허옇게 들어왔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클릭해서 클릭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열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 그래서 파워포인트 화면에다 놓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들어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그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면 자, 얘를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내 컴퓨터에다가 바탕화면에 저장하지 마세요. 다운로드 폴더에다 저장하세요. 예, 여기다 저장을 하면 잠깐만 이거 뭐야? 다른 이유로 저장을 눌렀을 때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얘를 저장하게 되면은 근데 이미지 파일이 좀 그렇다? 다른 그림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런 그림을 눌러서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되잖아요. 그렇죠? 저장이 되면 저장이 된 그림을 가져올 때는 이 위에 있는 것 중에서 그림 가져오는 기능이 두 번째 줄에 있거든요. 아이콘이 있거든. 그럼 이거 눌러가지고 내 컴퓨터에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해 놓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삽입을 누르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안 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어떤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을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얘를 다시 클릭하면 다시 떠요. 원 그림이. 근데 원 그림이 이렇게 큰 그림 같지는 않아. 크든 작든지 간에 이 그림을 오른쪽에다 놓고 이미지를 다른 이로 저장하면 되죠. 두고두고 쓸 거라면 저장해서 쓰면 되고, 한 번만 쓸 거라면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저장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장했어.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저장, 뭐뭐로 이미지 저장, 이걸 눌러서 저장하는 거예요. 이걸 사진 폴더에 저장하던, 원래는 사진 폴더에 저장하는 거죠. 사진 폴더에. 예.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뜬 거 있잖아요. 이 그림이 뜬 거를 원본에 가서 해도 되고, 아까 그림이 보이는 영역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미지를 저장한다, 사진을 저장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저장하는 명령을 걸어서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 놔야 얘를 두고두고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사항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낙선제라는 이 건물을, 건축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촬영하신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래, 이거. 다른 사람 블로그에 있는 사진이래. 근데 이 사람 블로그에 이 사진을 내가 함부로 꺼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대신에 이 글 쓴 사람이 내 그림을 퍼가도 돼요 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써가도 돼, 퍼가도 돼요. 그런 말이 없으면 못 퍼가. 그런 말이 없으면 퍼갈 수가 없다고.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 블로그는요, 이게 제 블로그인데 그렇게 안 나와. 인터넷이 화가 났나? 제 얼굴 보이니까 제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게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다른 건 의미가 없고, 여기 있다, 여기. 요 기호가 있어요, 요 기호. 요 기호가 있으면 퍼가도 돼.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뭐다? 저작권자가 있으니까 이정민 훈장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라고만 명시해주면 돼. 돈 표시에다 선 그려놨죠? 이걸 갖고 네가 돈 벌 생각하지 마. 는 표시라고 돼 있죠? 고치지는 못해. 제 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데, 이정민 훈장 블로그에서 빼왔어요 라는 한 글자만 써주고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고치지도 마라 이거지. 이게 돼 있으면 퍼가도 돼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 함부로 못 가져가. 이 사람 블로그에는 그런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명시가 안 돼 있거든 지금? 그럼 이 사람 거 퍼가면 안 돼요. 이 사람 거 퍼가면 안 돼. 그 명시가 안 돼 있어. 여기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 예. 저는 명시를 해놨어요. 아까 그랬잖아. 명시해놨다 그랬잖아. 여기 해놨어. 여기 초기에 딱 써놨어. 여기 해놨거든. 제 거는 막 퍼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스럽다라는 거지. 함부로 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도구에 가서 사용권을 꼭 보셔야 돼요. 자,
크롬 브라우저는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를 검색했잖아요. 우리가 이미지로 검색하면 도구를 클릭하면 여기 사용권이라고 있어요. 사용권. 이 사용권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라고 해서 CCL.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요거 있죠. 요거 밑에 CCL 요거 그림. 이 그림 있잖아요. 이거. 이거를 명시돼 있으면 퍼가도 된다는 얘기야. 대신에 어떤 거는 퍼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붙일 수가 없어요. 퍼가도 된다는 뜻으로 붙이는 뜻이 이거는. 이 기호는. 그러니까 그걸 꼭 검색을 해서 CCL 이거를 딱 선택을 하면 그림이 이제 많이 줄었어요. 아까랑 많이 줄었어. 이 그림은 퍼가도 돼. 이 그림 막 퍼가도 돼. 특히 여기 보면 픽사베이라고 해서 가져온 데가 있어요. 픽사베이에서 가져온 거는 내가 뜯어 고쳐도 되고 팔아먹어도 돼. 여기 있는 거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를 안 밝혀도 돼. 보통 CCL은 어디 거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오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봄 검색하면 봄에 관련된 그림들 많잖아. 이런 거요. 예쁘잖아. 이런 그림들. 이거 마음대로 내가 막 써도 되는 거지. 이런 거. 저도 올려놨어요. 응?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저기 어디냐면 선의도 공원에서 이제 사진 강의하러 갔는데 뭐 하는데 깔깔대고 웃는 걸 누가 찍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작권자는 저는 아니죠. 전 초상권자잖아. 초상권자. 찍은 사람은 딴 사람이 찍었지 제가 셀카로 찍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가 올려놨더라고. 웃기는 사진 해갖고 막 이 사진이 올라갔길래 알고 봤더니 제가 올려놓은 사진이잖아. 1,000원짜리 우산에 1,000원짜리.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은 우리가 클릭을 해서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복사해가지고 마음대로 여기서 꺼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컨트롤 V 해가지고 너무 크면 줄여 쓰면 되죠. 이렇게 줄여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파워포인트가. 그러려면 내가 어디를 다녀왔어요 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말로 쓰는 것보다는 사진 한 장의 위력이 강하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파워포인트를 가져올 줄도 알아야 돼. 우리가 찍은 사진이 이 안에 있는데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파워포인트 직접 스마트폰을 검색이 안 되거든요. 못 가져와.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사진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내 컴퓨터로 옮겨놔야 돼. 유선이든 무선을 이용해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이박스라고 하죠. 옛날 네이버 클라우드, 지금 네이버 마이박스로 바뀌었잖아요. 글로 보내놓고 인터넷상에서 걔를 찾아가지고 꺼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방법들. 글자 쓰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는 뭐 수묵화처럼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공간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네. 그렇죠? 예. 자, 근데 여기다가 뭐를 바꾸래요? 목판이라고 하는 테마를 적용하래. 목판이란 테마. 이제 그런 테마 같은 이것도 나쁘진 않아. 이 테마도. 그렇죠? 이런 것들. 여기 있는 디자인에 가서 오늘은 이제 디자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지만 이거는 글자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이것도 나빠 보이지 않다. 그렇죠? 이것도 큼지막하게 잘 보이고. 참고로 한자는요. 한자는 글꼴 중에 어떤 글꼴이 좋으냐면요. HY 어디 갔어? HY
응? 왜 안 보이지? 한자 글꼴은요, 한양 해서체가 제일 예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꼴 중에서는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붓글씨로 쓴 것처럼 보이는 거. 우리말일 때는 아까 보시는 대로 이 한자를 이렇게 고딕체로 써놓으면 이거 잘 안 보여요. 한자는. 그래서 한자는요, 블럭을 잡고 나서 한양 해서라는 글꼴이 있습니다. 한양 해서. 영어로는 HY로 들어가는데 한양 글꼴이 이제 HY라는 글꼴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그냥 한양 해서라고 써놨네요. 이렇게 한양 해서라는 글꼴로 써놓으면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있어요. 한글에서는요. 우리 아래 한글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글을 쓸 때 무슨 글꼴, 영어로 쓸 때 무슨 글꼴, 한자로 쓸 때 무슨 글꼴을 미리 지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쓰고 나서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영어와 한글 글꼴만 고칠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분리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영어가 들어갔고 우리말이 들어갔잖아요. 두 가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글꼴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블럭 잡아서 얘는 무슨 글꼴, 얘는 무슨 글꼴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블럭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이 글꼴이라는 여기 아유, 잘못. 요거 여기 들어가 버리면 뭐가 있냐면 영어 글꼴은 뭐로 지정을 하고 한글 글꼴은 뭐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글꼴을 분리해서 지정해 버릴 수가 있어요. 편하죠? 참고로 아래 한글에서는 처음에 문서를 작성하실 때 서식에 가면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글자 모양에 가시면 여기에 한글일 때는 무슨 글꼴, 영문일 때는 무슨 글꼴, 한자일 때는 무슨 글꼴, 일본어일 때는 무슨 글꼴, 외국어, 기호 이런 거를 정해서 글꼴을 다 따로따로 명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은 우리말에 맞는 글꼴이 있고 영어는 영어에 맞는 글꼴이 있거든요. 한자는 한양 해서가 제일 예뻐요. 방법이 없더라고. 한자에 맞는 글꼴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분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만 돼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영어 글꼴 중에 뭐가 있을래나 아리알 블랙이라는 거를 쓰고 우리말일 때는 경기 천년 바탕체라고 하는 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글꼴이 따로따로 들어가요. 아, 숫자는 영어로 들어가네. 숫자는 영어로 따라 들어가. 우리말 따로 영어 글꼴 따로따로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 파워포인트는요. 글꼴이 굉장히 중요해요. 글꼴.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목적이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글꼴 중에 여기에 무료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무료 자료실이라고 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무료 자료실 거기 가 보시면은 여기에 글꼴이 있어요. 글꼴 무료 글꼴 282가지 이런 글꼴들이 있어. 이런 글꼴들 여기에 보면 공공누리에서 제공해주는 글꼴들 이런 거 고향 덕양체라든지 경기 천년 제목체라든지 재밌는 글꼴 중에 이것도 있어요. 포천 막걸리체 막걸리 한 잔 먹은 것 같은 글꼴이에요. 오성과 한음이라는 역사적인 인물도 있잖아요. 그 포천에서 태어나셨나봐. 오성과 한음체도 있고 포천 막걸리체도 있고 정선 아리랑체도 있고 제주 한라산체도 있고
예, 마포 홍대 프리덤체 있고 당인리 발전소체도 있고 이런 글꼴들이 있거든요. 이런 글꼴은 마음대로 꺼내 쓰셔도 돼요. 얘를 클릭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포천 막걸리채를 선택을 하면 글꼴이 밑에 깔려 들어가요. 다운로드가 되면 얘를 열어가지고 이걸 열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포천 막걸리채거든요. 더블 클릭만 하면 설치가 돼요. 여기 설치 여기 써 있잖아. 설치. 설치하는 중이에요. 지금 끝났어. 그러면 제가 이 글자를 포천 막걸리채를 쓰기엔 좀 송구하지만 연습 한번 써볼게. 우리말 포천 포 아니다.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된 상태에서 안 깔렸는데 안 보이는 건지 몰라도 잠깐만요. 파워포인트를 다 제가 종료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꼴이 재미있거든. 여기 글꼴 중에요. 포천 막걸리채 있잖아요. 이거. 막걸리 한 잔 먹은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고서로 쓰면 안 돼. 이 글꼴은. 보고서를 받아보는 사람이 휘청거려서 싫어해. 근데 재미나요. 저거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이런 글꼴도 쓰거든요. 자막 같은 거 집어넣을 때. 그런 식으로 모양새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글꼴 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거니까. 자, 오늘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면 오늘 진도가 짧아요. 짧은데 할 얘기는 별로 없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조금 양이 많아져요. 예. 보시면 글꼴, 글꼴은 어려운 거 오늘 잠깐 해봤으니까 아실 테고 글꼴.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서식이란 말은 꾸미는 거라 그랬죠. 글꼴 모양 내는 거 이런 게 글꼴 서식이고 문단이 단락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26쪽에 나와 있는 6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글머리 기호와 글머리 번호 매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준을 내린다 올린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탭키 누르는 거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나오는 게 도형.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이 생명인데 도형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스마트 아트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공부할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